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얼마나 감사드릴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뭐 강요가 아니라 그냥 부탁이고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 또 서든 캘리포니아 살고 있기 때문에 KTLA 뉴스 먼저 한번 보자고요. 네,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싱크홀 있지 않습니까? 네, 싱크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라브라라고 해가지고 플러턴 그 밑으로, 플러턴 위라고 해야 되나? 네, 플러턴 이제 위쪽으로, 플러턴 이제 북쪽으로 있는 그런 또 라브라 도시가 있거든요. 이 라브라 도시에 있는 어느 한 콘도라고 합니다. 네, 여기 뭐 렌트를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느 한 아파트라고도 하죠. 미국에서는. 네, 이 콘도에 있는 집들에 있는 어느 한 땅이 싱크홀이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싱크홀이 생긴 게 4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전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대략 한 4년인가 5년 전쯤에 라브라에 있는 어느 한 이제 콘도, 이 콘도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잔디밭 밑에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졌다 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4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어트모스페어리 리버라고 해가지고 대계강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비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싱크홀 같은 것들은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면은 비가 밑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밑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갉아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 위에 있는 땅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그게 바로 싱크홀이거든요. 그 싱크홀이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 라브라 이 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4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됐냐 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콘도의 이 랜드로드 있지 않습니까? 네, 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은 아니 이거는 분명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거는 시티에서 이렇게 싱크홀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시티에서 당연히 리페어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땅이 이렇게 꺼진 것이기 때문에 시티에서 리페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티에다가 빨리 좀 리페어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것은 분명하게 private property, 그러니까 이 땅, 개인 소유의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랜드로드가 이것을 리페어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뭐 싱크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비용을 가지고 너가 내라 뭐 너가 내라 계속 이렇게 따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중간에 낀 이 세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싱크홀이 점점 커지면서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 막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 우리 집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빨리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이 싱크홀이 빨리 좀 메꿔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 랜드로드는 이 시티를 향해 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빨리 이거를 고쳐달라라고 고소를 한 상태라고는 하네요. 네, 어쨌든 빨리 이 사건이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벤츄라 카운티라고 해가지고 산타모니카의 카운티 위로 해가지고 또 어느 카운티가 있거든요. 이 벤츄라 카운티에서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이 파열이 되는 바람에 14만 갤론의 하수구 물, 아주 더러운 물이 쏟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쏟아지게 되면서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비치들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들이 지금 클로즈가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하수구 물이 좀 더럽지 않습니까? 이런 더러운 물들이
바닷가로 흘러갔나 봐요. 네, 바닷가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바닷가가 좀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닷가 비치들이 클로저가 됐다고 하네요. 뭐 지금 너무나 춥기 때문에 아무도 수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벤츄라 카운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어트모스페릭 이 리버 때문에 여기 캘리포니아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면은 항상 가뭄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가뭄에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가뭄이 해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3년 동안 이 캘리포니아 특히 이 남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 사태 때문에 물 쓰는 것을 자제를 해달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프링클러 이 물 나오는 거 트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는 것도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세차하는 것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뭐 그러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뭄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제한들을 이제 모두 다 풀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해소가 되면서 비는 또 계속 내리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가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플래시 플러드라고 해가지고 홍수가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에 우리가 좀 더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가뭄이 해소가 된 것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너무나 비가 세차게 내리다 보니까 조금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700만 가구라고 하거든요. 700만 가구에 가뭄 때문에 물 좀 적게 쓰라 라고 이렇게 뭐 제한을 뒀다고 하는데 이 제한이 또 풀렸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뭐 물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 낭비를 하면은 안 되죠. 아니 되죠.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 다시는 이런 가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는 것도 좀 피했으면 좋겠고 항상 적당한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닌 적당한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하이오에서 열차가 탈선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독한 화학 물질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좀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위험 상태로 세이프티 리밋 이상으로 화학 물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 화물 열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이런 탈선 열차 사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레귤레이션을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적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이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폴란드에서 이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4대 정도를 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 오늘에는 슬로바키아 있잖아요. 슬로바키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전투기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우리들의 이제 첫 번째 파괴 목표는 바로 이런 전투기들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전투기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뭐 미국이 29 뭐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아주 구닥다리 전투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폄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족적 우리가 다 이렇게 또 추락을 시켜버리겠다 라고도 했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이런 네이토 국가들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전투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미국한테도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언제 이 전투기를 지원을 해줄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미국에서 또 최신식이라고까지는 뭐 말은 못하겠지만 F-16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나게 또 좋은 전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16을 빨리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에어쇼를 봤는데 에어쇼에서 F-16이 나왔거든요. 와, 이 F-16의 소리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빨리 막 슉슉 지나가는 게
야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네, 에어쇼 또 가고 싶네요. 이런 또 전투기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 알자지라 이 통신에서도 지금 이 다른 나라들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전투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또 탈계 목표다. 바로 추락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또 조만간 시진핑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푸틴이랑 또 회담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푸틴뿐만이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또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또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진핑 3기거든요. 이 재임 3기를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한테 이제 또 평화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외교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이란이랑 화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국이 또 큰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곳을 또 이렇게 또 방문을 하고 또 회담을 하게 되면서 또 평화 중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평화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중국이 하는 것은 러시아 편을 들면서 시간을 좀 더 벌어가지고 이 러시아가 더욱더 군사적으로 더 재정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더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평화에는 별다른 관심은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22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바흐무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바흐무트를 다시 사수를 더 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포격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루에 막 수천 발씩 지금 쏘고 있다고 합니다. 1000발 이상씩 지금 바흐무트에다가 내리 꽂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좀 심한 게 아니냐. 지금 뭐 포탄도 조금 더 낭비가 좀 많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좀 말릴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원래 이제 봄에 또 대반격을 하려고 지금 뭐 작전 중인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포탄을 쓴다고 하면은 아니 봄에 대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작전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를 봤었을 때 군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르다고는 하네요. 왜 이렇게 포탄 같은 거 모자르냐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좀 뭐 콜드워나 좀 이게 뭐 전쟁이 조금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뭐 포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공장들을 본다고 하면은 20몇 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좀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평화롭다 보니까 이런 공장들이 계속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는 이런 이제 포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좀 재래식 무기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포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 5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쓰는 그런 포탄의 양을 이 5개 공장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재래식 무기들보다는 현재로서는 최첨단 무기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탄들, 이런 재래식 같은 무기들을 만드는 공장들은 아마도 더 안 세워질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포탄들이 좀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하루에 막 1000발 정도 이 바흐무트에다가 이제 포탄을 쏜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많이 쓴다. 미국에서 조금 말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미국의 리퍼 드론이 날아가다가 러시아의 전투기에 제퓨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제 살짝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드론을 떨어뜨린 이 전투 조종사한테 러시아에서는 이제 훈장을 수여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분명히 국제 영공이었거든요. 합법적으로 미국 드론이 거기에서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러시아 전투기가 와가지고 떨어뜨렸다? 요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선을 넘은 게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또 훈장을 또 수여를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흑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드론이 흑해에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흑해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함정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흑해에 또 굉장히 많은 함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떨어진 이 미국 드론을 러시아에서 수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뉴스인데, 실리콘밸리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또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모 기업이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챕터 11에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주 회사가 이렇게 챕터 11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 2008년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이렇게 또 파산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은 또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에서도 이제 메인 뉴스로 이제 페런트 컴퍼니,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주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인베스팅닷컴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은행주들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1.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주식이 또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가 아프고요. 네. 총 맞은 것처럼 이제 가슴이 뚫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연준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나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행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 손을 쓰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또 파산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구자들마다 25만 달러 이상씩 다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그런 은행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도 만약에 파산을 한다고 하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굉장히 좀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런 위험한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식은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이제 또 좀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런 대형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런 대형 은행들에서 30 빌리언 달러나 예치금을 예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아직까지도 좀 위험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실리콘밸리 지주 회사가 이렇게 또 파산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미국의 이런 은행들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중소은행들은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은행이 위기이지 않습니까? 위기이다 보니까 수많은 은행들에서 연준한테 돈을 또 어마무시하게 빌렸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뱅크런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돈을 또 많이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치금 이외에 이런 불리는 돈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연준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또 빌렸다고 하는데, 어저께만 1650억 달러나 연준에서 수많은 은행들에서 이렇게 또 돈을 빌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누구를 탓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서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2018년도에 중소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너무나 완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돈을 너무나 풀어가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 올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지주 회사가 파산 신청, 이 챕터 11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2008년도 이후로 가장 큰 금융 위기 사태라고 하거든요. 파산이라고 하니까
야, 이것도 이걸로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분명하게 지금 이 은행들이 투자를 한 게 이런 장기 채권을 투자를 또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분명히 예전과는 다릅니다. 2008년도에는 부실 채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부동산 시장 그런 부실 채권들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무너진 건데,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런 미국 채권들 뭐 10년 만기 그런 좀 장기 채권들을 뭐 사기는 했지만 이런 미국 채권들을 샀기 때문에 뭐 안전하기는 안전하다고는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상황은 빠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위태위태하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으면서, 어제는 수많은 은행들, 대형 은행들 11곳에서 긴급적으로 이제 $30 빌리언, 300억 달러나 수여를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예치금을 이렇게 넣어주는 바람에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위태위태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퍼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포춘 잡지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좀 문제가 먼저 좀 보였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CEO가 지난 1월 달에 또 로비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때 좀 위기 같은 걸 또 넘겼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위기가 계속 넘어가다가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이 고위 관리직들 있지 않습니까? 고위 경영자들이 먼저 알았다고 했잖아요. 지난 1월 달에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이렇게 또 알고 있어가지고 먼저 주식들을 한 1200만 달러어치나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내려갔거든요. 지금보다 한 4배가 높았었을 때 4배가 높았었을 때 그 당시에 12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자신의 주식들을 모두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합법적으로 팔았다고 해요. 이 은행들에서는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 내부에서 고위 관리직들이 주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는 하네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또 팔아버리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팔고, 그래가지고 뭐 합법적으로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지금보다 주식이 4배 높았을 때 모두 다 팔았다고 합니다. 1200만 달러어치나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한 게 아니냐 라는 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미국의 은행들이 얼마나 골마 터졌냐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지금 수많은 은행들이 위태위태하다. 연준에서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지금 뭐 내야 되는 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업들에서 지금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치를 한 금액들을 이렇게 지금 빼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은행들에서는 돈을 이렇게 굴릴 때 좀 하이 리턴을 받으려고 좀 위험 자산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굴리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골마 터졌냐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소리 때문에 오늘 다우존스 400포인트 이상 먼저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또 빠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막 1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출발을 하자마자 11% 폭락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 지주 회사가 이 뱅크럽시 챕터 11을 불렀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CEO 있지 않습니까? CEO는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물러났거든요. 자신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을 파산하기 전에 한 11일 전에 한 360만 달러어치를 이렇게 팔아 제끼고,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 분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은행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거든요. 네,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실리콘밸리 전 CEO는 하와이에 있는 별장에 가가지고 휴식을, 휴양지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한 게 아닌가. 진짜 짜증이 나네요. 어쨌든 얼마 전에 일어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 때문에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뭐 무너진다네 만다네 라는 소식도 지금은 들리고 있어가지고 오늘의 미국의 주식시장은 많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야,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고 시그니처 은행 망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할랑 말랑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수많은 은행들에서 미국에 있는 이 대형 은행들에서 이제 300억 달러나 예치금을 이렇게 또 넣어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시름을 놨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위태위태하다 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야, 이 은행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요즘에는 뉴스를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유럽 이 센트럴 뱅크 있지 않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어제 금리 올리는 것을 0.5%로 금리를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좀 위태위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럽의 이 센트럴 뱅크에서는 어쩌면은 금리 올리는 거 미국처럼 살짝 조금 덜 올리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 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다.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0.5%를 올렸다고 하네요. 유럽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8.5%라고 합니다. 미국보다 더 높아요. 미국보다 더 높고, 하지만 유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8.5%로 굉장히 높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플레이션 지수가 6%지 않습니까? 예상과 지금 부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조금 낮기는 낮지만 그래도 유럽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도 분명하게 금리를 빡빡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 잘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 금융계에서 이 은행들이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바람에 연준에서 엄청나게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은 원래는 금리 올리는 것을 0.5%로 올려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잘 잡으려고 했거든요.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는 못하죠. 지금 부실 은행들이 너무나 지금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금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금리를 너무나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을 아마도 0.5%는 절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동결을 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 어제 또 금리를 0.5% 올리는 바람에 미국은 아마도 0.25%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주라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연준에서 이 FOMC를 할 텐데 다음 주에 아마도 금리를 0.25%만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AI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챗 GPT지 않습니까? 챗 GPT를 빙에다가 지금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빙의 인기가, 빙을 사용을 하는 서치 엔진이거든요. 빙을 사용을 하는 그런 이용자들 수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아주 그냥 꿀을 빤 거죠. 꿀을 빨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챗 GPT를 빙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월드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여기에다가 모두 다 챗 GPT를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거 대박이겠는데요.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챗 GPT를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가가지고 나 이런 에세이 써줘 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에세이를 그냥 써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도 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하면은
알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AI가, 인공지능이. 야,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엑셀 있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기업들에서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엑셀을 또 사용하는데 좀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챗 GPT를 쓴다고 하면은, 챗 GPT, 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트 만들어줘 하면은, 그냥 차트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가지고, 네, 좀 주가가 또 잘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글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예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네, 인공지능 개발 모두 다 마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좀 출시를 늦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한 발을 뺏기게 되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요 인공지능 면에서는 지금 추월을 당한 상태이네요. 얼마나 기업들은 때를 잘 맞춰가지고 출시를 하거나, 네,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을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틱톡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틱톡 CEO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연설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틱톡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틱톡 데이터들은 절대로, 네, 중국 정부에다가 넘기는 일은 없겠다 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의혹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지고, 네, 오라클, 미국의 오라클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네,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미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중국 정부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도 또 뭐 기자 같은 분들이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네, 미국에서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네, 이렇게 또 팔 거냐고. 네, 그러니까 별다른 대답은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이 틱톡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트댄스라는 이 지주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지주 회사의 지분을 본다고 하면은 20%는 창업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20%는 직원들이, 네, 가지고 있다고 하고, 네, 나머지 60%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네,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틱톡을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창업자들한테 지분을 모두 팔아라. 네, 팔아야지만 우리들이 안심하고 이 미국에서 이 틱톡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틱톡이라는, 네, 기업을 미국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너무나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영상들을 만약에 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런 영상들을 슈퍼컴퓨터로 이용을 해가지고, 네,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네, 미국한테, 미국 안보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네, 치명적일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계속 이렇게 미국한테 지분을 안 넘긴다고 하면은, 네, 틱톡을 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만간 이 틱톡이, 네, 미국 회사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계속, 네, 이 틱톡의 CEO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버팅기고는 있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를 또 본다고 하면은, 암호화폐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금융 위기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다 보니까 어제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은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27,000달러를 돌파를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늘 또 본다고 하면 오늘은 또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네, 이렇게 수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11%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도 오늘은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7,000달러가 이렇게 또 깨지면서 26,500달러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네, 유가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네, 이 러시아에서 감사하는 것에, 네, 이렇게 또, 네, 또 합의를 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는 또 유가가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돈들이 제발 좀 이렇게 기름 파는 곳으로, 네, 기름 이 산유국으로 많이 몰리는 것을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빨리 유가를 더 많이 낮춰가지고, 네,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이 기름에 많이 쓰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특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야, 얼마 전에 또 기름을 늘어갔는데 이 기름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네, 올라가지고 4불 60인가 4불 70인가 원갤런에, 네, 그렇게 넣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비싼 상태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미국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LA 있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노숙자들의 수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의 노숙자들 중에 30%가 이 캘리포니아에 주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숙자들이 캘리포니아에 몰리는 이유는 단연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좋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날씨가 진짜 다른 이 동부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동부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네, 이 겨울을 된다고 하면은 겨울에 막 눈 내리고 막 얼어 죽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는 날씨도 따뜻하고 그리고 해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노숙자들,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네,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노숙자들한테 살기가 좋다며 라고 하면서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노숙자들의 30%는 이 캘리포니아에 모두 몰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들 수는 17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17만 명. 엄청나죠? 그러면서 여기 LA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LA 시티에서는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오는 2025년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이 노숙자 수를 15% 정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동식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 이동식 주택을 1200채를 지어가지고 이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수를 좀 줄여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조립식 주택 1200채 만들어 봤자 아무리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한 채만 4명씩 이렇게 꾹꾹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뭐 한 5천여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여기 LA에만 진짜 수만 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줄일지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노숙자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쭉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에듀케이트하고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숙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마약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겠죠.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 그만하게 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일을 구해줘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겠죠. 제발 좀 그게 잘 먹혀 들어가가지고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죠. 이런 노숙자들이 도심지에서 빨리 좀 많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버지니아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한 정신병동에서 어느 한 흑인을 이 정신병동으로 이렇게 또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3명, 그리고 경찰들이 7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뭐 10명이죠. 이 10명 가량이 이 한 명의 이 정신병자를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좀 난동을 부렸나 봐요. 난동을 부리다 보니까 또 이 10명이서 이렇게 막 짓눌렀다고 합니다. 짓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흑인 남성이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죠?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해가지고 3년 전에 경찰한테 짓눌려가지고 I can't breathe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질식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지 또 3년 만에 흑인이 또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3명 그리고 이 경찰관들 7명 해가지고 지금 체포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2급 살인죄라고 합니다. 이 2급 살인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약 회사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릴리라는 회사에서 릴리라는 이 제약 회사에서 이 인슐린 가격을 70몇 % 이렇게 낮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릴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미국 회사도 인슐린 가격을 낮췄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프랑스 제약 회사라고 합니다. 프랑스 제약 회사 이 사노피라는 곳에서 이곳에서도 이 인슐린 가격을 78% 인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 정말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일반인들한테는 바이든 대통령만한 많은 분이 없으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올려버리죠.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산층하고 그리고 이 부자들의 간격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거든요.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한 나라가 지탱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중산층이 살아야지만 부자들도 더 돈을 잘 벌 수가 있거든요. 부자들이 잘 좀 이런 중산층들 일반인들 잘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 10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10대들이 이 펜타닐에 엄청나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미국에 있는 10대들이 펜타닐을 이렇게 복용을 하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복용을 한다고 하네요. 이 미국에 있는 이 10대들이 이 펜타닐인 줄 모르고 그냥 뭐 진통제인 줄 알고 이 진통제를 이렇게 샀다가 뭐 당연히 이 진통제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피오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런 건 줄 알고 샀다가 먹어보니까 펜타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오피오이드인 줄 알고 먹었다가 펜타닐이라 가지고 지금 10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 DEA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펜타닐이 오피오이드랑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페이크필이라고 해요. 똑같은 모형을 한 이제 가짜약. 이게 지금 유통이 10대들한테 학교에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10대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자녀들한테 꼭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절대로 그 어떤 약이든지 절대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친구가 주더라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어떤 진통제든지 간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우리 애들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애들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에서도 이 트럼프의 계정을 막았었거든요. 트럼프가 너무나 나불나불 거리다 보니까, 너무나 가짜뉴스 퍼뜨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도 이 트럼프의 계정을 막았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트럼프의 계정을 풀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위터에서도 풀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풀리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드디어 풀렸다고 합니다. 이제 곧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 수많은 SNS 서비스들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나불거릴지 안 봐도 뻔해 보이고요. 제발 좀 트럼프의 그런 이 사탕 발린 그런 소리 혀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한국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요즘 이 뉴스가 난리죠. 전두환의 손자, 이 전두환의 손자가 지금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전두환의 손자가 유튜브 라이브 해가지고 이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또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봤는데 나도 범죄자다라고 하면서 나도 이제 마약을 한 적이 있고, 나도 요번에 마약을 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나도 벌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마약을 실제로 복용을 했더라고요. 복용을 하면서 마약 때문에 막 환각 상태도 막 보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에 와가지고 잡아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경찰이 잡아간 게 체포를 하려고 잡아간 게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에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하네요. 그리고 이 형이 있다고 하네요. 이 형이 옆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와, 지금 한국에 지금 난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뉴스 여러 매체들에서 뭐 보도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어쨌든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그 추징금 뭐 900 몇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우선 이 추징금 먼저 잘 납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더 글로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멕시코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멕시코의 어느 학교에서 또 이렇게 또 학교 폭력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심각한 이런 학교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어느 한 여중생이 있었다고 해요. 이 여중생이 이 동급생들 2명한테 불려 나갔었다고 합니다. 불려 나갔다가 이렇게
진짜 두들겨 맞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장면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혔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찍히면서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더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이 여중생이 계속 맞는데 얼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며칠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치료 기록을 보니까 코뼈가 부러진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너무나 심하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었던 상태였다라고 그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불쌍하던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왕따를 당하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학교한테 신고를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 하네요. 진짜 이런 학교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안전해야 할,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러면서 또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멕시코에서 어느 한 마약 카르텔, 가장 나이가 어린 마약 카르텔 아이가 있었었다고 하네요. 14살이라고 합니다. 이 14살짜리 아이가 이 마약 카르텔과 관련이 돼가지고 8명이나 살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14살짜리 아이가 이 마약 왕 있지 않습니까? 엘차포의 별명을 받아가지고 엘차피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14살짜리가 드디어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카르텔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깽단에 카르텔에 유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살해를 하도록. 야, 진짜 미친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총만 가지고 있으면은 살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카르텔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 14살짜리 아이가 벌써 8명이나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야, 진짜 미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인플레 지수가 100%를 넘어섰다. 102%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 요번에 금리를 3%나 올렸다고 합니다. 3%나 올리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지금 78%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75%였는데 3%를 더 올리게 되면서 지금 기준금리는 78%라고 하네요. 78%. 야, 이 어느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완전히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마비 상태. 그 어떤 기업도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나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불안정하죠. 누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파산을 많이 하는데 누가 또 돈을 맡기겠습니까? 완전히 아르헨티나는 지금 경제 상태가 완전히 불안도 그런 불안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한 9번인가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또 부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8,000명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34명이 나왔다. 라고 이렇게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76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들의 총 수는 115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이제 거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끝나네요. 3년이 걸렸네요. 3년이.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나저나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금융 시스템, 이 은행들이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불안하기는 한데, 그런데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